저에게 이 사건을 의뢰한 채무자분은 이분이요 정말 깜짝 놀라시면서 고맙다고 눈물까지 흘리신 사건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법원 회생위원 출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법학박사 최옥환입니다. 우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요, 이 법은 비징계주의를 채택을 해서 채무자 회생법 자체에는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의 자격이라든지 또는 이 권리를 제한하고 있지 않거든요. 민법이라든지 각종 즉 개별 법률에서 파산을 선고받은 자의 자격이라든지 권리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제한이 파산 절차의 종료로, 즉 파산 절차가 끝난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지는 않거든요. 복권은 채무자가 파산 선고로 인해서 받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공적 또는 사적인 자격 또 권리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서 그 본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 절차는 채권 채무를 청산하는 절차이고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의 인격적 또는 신분상의 비난을 포함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산 선고로 인한 제한을 영구적으로 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복권에는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복권되는 당연 복권과 채무자의 신청으로 재판을 거쳐 복권되는 신청 복권이 있는데요. 당연 복권은 첫째, 전부 면책을 받은 경우에 또는 동의 폐지 결정, 즉 파산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는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이 됩니다. 이 경우에 복권되는 것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거든요. 나머지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채무자에게는 변제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산 선고 후 10년이 경과한 때는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 복권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채무자의 공적 또는 사적인 자격, 권리에 대한 제한이 소멸돼서 본래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는 것일 뿐 면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신청 복권이 있습니다. 신청 복권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무상 채무자가 전체 채권자와 사이에 채무를 변제하고 복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지금 굉장히 내용이 어렵죠. 그래서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 우리 사무실에서 처리한 복권 신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 파산 절차에서 복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하려고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파산 신청을 했다는 말만 알아듣겠고 이 나머지 말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튼간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이 꼬여서 원하는 일이 마음과 같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런 내용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냥 전화 통화를 마치려고 하는데 제발 살려달라고 하면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방문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시간 좀 내달라고 자꾸만 하소연하시길래 방문 날짜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급했든지 전화통화를 한 다음 날 제 사무실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채무자분이 2014년도에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대리인 사무실에 필요한 서류 모두 제출하고 대리인 사무실에서 당연히 잘 처리를 해주는 줄 알고 그러니까 믿고 있었답니다. 당연히 채무자 입장에서는 대리인 사무실 믿고 진행할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 이제 사건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 사건은 2014년 12월 5일날 법원에 접수된 걸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2015년 2월 17일 파산 선고 결정 공고가 되어 있는데 그 후 같은 해 8월 17일 취하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할 수 없는 진행 상황인데 당시 제가 뭐 사건 진행을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지금 와서 뭐라고 말씀을 이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채무자분의 말로는 처음부터 대리인 사무실이 정말 마음에 안 들게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리인 사무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 보였는데 도대체 그 사무실에서는 아무 설명도 해주지 않고 불쑥 어느 날 대리인 사무실에서는 이 사건 취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채무자분들 그렇게 하시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법원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를 제대로 채무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답니다. 취하를 하면 안 될 사건이었죠. 채무자분은 진짜 자기 잘못도 하나도 없는데 신용불량자로 살아오면서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배우자분,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요. 동네 이제 작은 가게, 아마 부동산 가게 뭐 이런 걸 차리시면서 채무자분과 함께 운영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복권 신청을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근처 대리인 사무실에서 복권 신청을 이제 의뢰하고 그 대리인 사무실에서는 2023년 11월 24일자 이제 법원에 복권 신청을 했더라고요. 채무자는 당연히 잘 진행된 줄 알고 있었는데 이건 또 대리인 사무실에서 이 사건 더 이상 자기네 사무실에서 진행이 어렵다고 포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저에게까지 찾아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법원에서 보정이 나왔어요. 2014 하단 땡땡땡땡땡 파산 선고 당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와 신청인이 복권 신청 2023 하기 땡땡땡 복권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무 종결 확인서 채권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채권 양도 등으로 채권자가 변경되었다면 그 내역을 설명하고 그 소명자를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정이 나왔는데 정말 파산 선고 당시 채권자 목록을 보니까요. 채권자가 6개예요. 근데 그중 1번 채권자가 백땡 자산관리대부로 되어 있는데 채권 양수인인 K땡 자산관리대부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채무 종결 확인서까지 제출을 했어요, 이분이. 근데 법원 입장에서는 채권 양도한 사실을 소명을 하는 보정을 낼 수밖에 없죠. 더구나 2번 채권자의 경우에는요. 파산 선고 당시 채권자 목록에는 맨땡땡 대부 1차 유한 회사로 되어 있는데 채무 종결 확인서에는 M땡땡땡 대부 유한 회사로 되어 있어요. 또 4번 채권자는 S땡땡 저축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산으로 아무리 확인해도요. 채무자에 대한 전산 정보가 전혀 없어가지고 변제를 하고 싶어도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하도 채무자 이분이 부탁을 하길래 뭐 성공은 장담하지 못하고요. 수임을 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조회도 해보고 법원에 가서 관련 사건 검색 뭐 자료도 이렇게 찾아보고 정말 땀 흘리면서 노력 엄청나게 했습니다. 겨우 작은 실마리를 찾아냈어요. 보통 우리가 판결문을 보면요. 어느 정도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 사건은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주문만 기재되어 있지 사실 별 도움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채권이 양도돼서 움직이는 과정 이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번 채권 같은 경우 K땡 자산관리대부에게 채무를 변제했잖아요, 이분이. 근데 당초 파산 선고 당시 채권자는 K땡 자산관리대부가 아니죠. 백땡 자산관리대부인데 근데 백땡 관리자산대부에서 K땡 자산관리대부까지 채권 양도 과정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대리인의 능력과 노하우입니다. 최초 이 채권은 롯땡 카드사의 신용카드 대금이었어요. 그런데 신용카드사는 카드 대금이 연체되니까 2010년 9월 28일자로 서울땡땡 저축은행으로 이걸 양도했거든요. 근데 이 서울땡땡 저축은행은 2011년 12월 1일자로 제2땡땡땡 제2차 유한회사로 양도했고 그리고 제.땡땡땡 제2차 유한회사는 이 채권은 2013년 5월 21일자로 백땡 자산관리대부로 양도했던 겁니다. 채무자는 2014년 12월 5일에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채권은 2010년 7월 8일자로 골땡 자산관리대부로 양도됐고 골땡 자산관리대부는 2010년 7월 19일자로 최종 양수인 K땡 자산관리대부에게 양도하고 이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도 양수 과정을 소명하지 못하면 법원에서는 복권 신청을 기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양도 양수 과정을 제가 어렵게 찾아냈다는 겁니다. 자랑할 만하죠. 그리고 두 번째 채권 최초 맨땡땡 대부 1차 유한회사와 최종 채권자인 M땡땡땡 대부 유한회사 양도 양수 과정 이것도 찾아냈습니다. 최초의 이 채권도 우땡은행의 신용카드 대금이었어요. 1차 양도인 주식회사 우땡은행이 1차 양수인 겸 2차 양도인 제2땡땡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로 넘겼고 2차 양수인 겸 3차 양도인 진땡 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3차 양수인 겸 4차 양도인 주식회사 코땡땡 대부로 넘겼고 4차 양수인 겸 5차 양도인 맨땡땡 대부 1차 유한회사는 5차 양수인 M땡땡 대부 유한회사 순으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에 의해서 각 순차적으로 채권이 양도돼가지고 2014년 11월 12일 채권자에게 최종 양도되고 그 무렵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양수 통지서를 통지한 겁니다.
따라서 2014 하단 땡땡땡땡땡 파산 선고 당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번호 2번 맨땡땡 대부일차유한회사의 최종 양수인 M땡땡 대부유한회사의 채무 종결 확인서를 제출한 이유를 소명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4번 채권자 S땡땡 저축은행 2014 하단 땡땡땡땡땡 파산 선고 당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S땡땡 저축은행은 현재 신청에 대한 정보, 이 전산 정보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부회사나 또는 추심회사에 매각된 사실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S땡땡 저축은행에 대한 잔존 채무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채 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산상으로 업무 처리하는 현행 은행 방식으로는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채무자는 S땡땡 저축은행에 대한 잔존 채무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잔액이 없다는 부채 잔액 증명서를 채권자로부터 발급받아가지고 결국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주 퍼펙트 완벽하게 처리됐죠. 저에게 이 사건을 의뢰한 채무자분 이분이요 정말 깜짝 놀라시면서 고맙다고 눈물까지 흘리신 사건이에요. 오늘은 복권 신청을 하면서 파산 선고 당시 채권자와 채무 변제를 한 채권자가 달라짐에 따라서 복권 신청을 포기할 뻔했던 사건을 능수능란하게 완벽하게 처리했던 실제 제가 처리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은요 현재 제가 2024년 12월 29일자 보정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2024년 1월 3일날 그러니까 보정서를 제출하자마자 바로 법원에서 복권 신청 공고가 나왔거든요. 파산 채권자는요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3월 기간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복권 허가 결정을 합니다. 그동안 복권 신청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이라든지 개인 파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법원 회생위원 출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법학박사 최옥환의 회생TV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